세모정 계절학기가 단 2회 만에 요일을 바꿔서 정규 편성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낮의 과학실이라는 코너명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희를 과학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서울신문 유용아 과학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셔서 계절학기 과학 강사 유용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저희 식구가 되셨어요. 정규 편성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세모정 애청자분들께 새로운 각오를 담아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방송 초보자가 했던 2번의 방송을 재미있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 포털 기자 페이지에 인사말로 걸어놓은 문구가 있는데요. 과학은 그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도 아니다입니다. 과학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코 우리 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 이야기를 항상 친구들과 만났을 때 수다 소재나 식사 때 이야기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학이 어렵지만 좀 더 가깝게 느끼고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서 일상의 대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이면 벌써 3월인데요. 그래서인지 날씨가 좀 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8도로 평년 기온이 최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최고 8에서 13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풀리면 야외 활동하기가 좋아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 주제가 날씨는 아닐 것 같고요. 혹시 운동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아무래도 정규 편성 첫날답게 운동과도 연관이 있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요즘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무조건 따라하기에는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도 많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 사이트나 SNS를 보면 일주일만 먹어도 살이 빠지는데 효과가 있다는 건강 기능성 식품들 광고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에도 왕도는 없다. 이게 많은 다이어트 연구의 결과인데요. 약이나 식품 하나만으로 살을 단기간에 빼지는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규칙적인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 영양제나 약보다 먼저라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사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다면서요. 네, 살이 찌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소비 없이 과식을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대식가들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포만감을 느끼는 신경회로가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어트 관련 약은 뇌를 속여서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음식 섭취를 줄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의학자들이 동물의 뇌 속에는 식사 중단을 명령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사실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이 신경회로를 자극하면 음식 섭취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만 치료법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오,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연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연구팀이 생쥐 실험에서 식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특수한 뇌신경세포와 회로를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했습니다. 뇌 속에는 섭식회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음식 섭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섭식회로에 있는 신경세포는 감시만 할 뿐 식사를 중단하라고 신호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뇌줄기라고 불리는 뇌의 뇌간에서 세포의 위치와 분자 구성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간분해 분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요. 지금까지는 구분해내지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세포를 식별해냈습니다. 여기서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뉴런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특징을 가진 신경세포를 발견한 겁니다. 네. 빛을 이용해서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로 이번에 발견한 뇌간의 신경세포가 식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물론 생쥐 실험이긴 하지만 빛으로 이번에 발견한 뉴런을 활성화하면 생쥐는 평소에 먹는 양보다 훨씬 적은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빛의 강도에 따라서 식사 중단뿐만 아니라 식사 속도도 늦추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유런은 최근 비만과 당뇨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GLP-1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앞서 뇌간에서 이 신경세포가 발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뇌간은 뇌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뇌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흔히 파충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생쥐에서도 발견됐지만 모든 척추동물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뇌의 일부분인 뇌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인간도 동일한 유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런은 포만감 조절에 관여하는 기존 유런들과는 다릅니다. 기존에 발견된 유런들은 입에 넣은 음식이나 음식이 장을 채우고 있다는 것만 인식하는 수준인데요. 이번에 발견한 유런은 다양한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식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부작용 없는 새로운 비만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요즘 또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건강에도 또 도움이 그렇죠.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하는 방식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체내 염증 수준도 낮춰 살을 빼는 방식입니다.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네, 많아요. 그런데 중국 연구팀에 따르면은 간헐적 단식이 신진대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모발 성장과 재생을 늦출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면 탈모가 심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 갈수록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굉장히 그렇죠, 소중한데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연구예요? 간헐적 단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처럼 칼로리를 제한하면 살 빼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신체 각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부나 모발 등 말초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털을 완전히 깎은 생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헐적 단식을 시키고 쥐의 모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한 그룹은 매일 8시간 동안의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하고 16시간을 금식하는 시간 제한적 금식을 시키고요. 다른 집단에는 격일제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려고 또 다른 집단에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제공했고요. 그 결과 일반식을 한 생쥐들은 30일 뒤 몸 전체에서 털이 다시 자랐지만 간헐적 단식을 한 쥐들은 60일이나 이보다 더 늦은 96일 뒤에 부분적으로만 털이 자라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거는 모낭 줄기세포가 간헐적 단식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모발 재성장은 모낭 줄기세포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식을 한 생쥐의 모낭 줄기세포는 면도 후에 20일째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모발이 다 자랄 때까지 활성 상태를 보였는데 간헐적 단식 식단을 한 생쥐들의 모낭 줄기세포는 단식 기간 동안 세포 사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잖아요.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연구팀도 말씀하신 것 같은 궁금증이 있었나 봅니다.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남녀 49명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18시간씩 금식을 하는 시간 제한 식단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모발 성장 속도가 18%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어떤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의도하지 않은 어떤 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그 생쥐에 비해서 신진대사 속도가 훨씬 느리고 모발 성장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생쥐에게서 나타나는 것만큼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는데요. 네. 그러나 탈모가 이미 진행되고 계시는 분들은 무리한 간헐적 단식이 모발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살 빼려고 하셨던 분들 이 풍성한 머리카락이냐 날씬한 그렇죠. 몸이냐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근데 요즘 탄산음료에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붙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면서요. 네, 제 주변에도 식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탄산음료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탄산음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이어트 음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등 설탕 대신에 그 인공 감미료가 포함돼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붙어 무설탕 제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설탕을 대체하는 이런 인공 감미료가 혈관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 내용이에요? 그 중국하고 스웨덴, 미국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내용인데요. 인공 감미료 중에 하나인 아스파탐이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켜 죽상 동맥경화를 일으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요.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 연구팀은 생쥐에게 매일 아스파탐이 0.15% 포함된 음식을 12주 동안 먹여봤습니다. 이 정도 양은 사람이 매일 다이어트 탄산음료 3캔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양인데요. 이렇게 12주 동안 먹인 뒤 관찰했는데 인공 감미료를 먹지 않은 생쥐에 비해서 이 아스파탐을 먹이는 생쥐는 동맥에 더 크고 더 많은 지방 찌꺼기가 쌓이고요. 염증 수치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연구팀은 쥐의 피를 뽑아서 또 분석했는데 아스파탐이 체내에 들어간 뒤 인슐린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이나 장, 기타 조직에 인슐린 방출을 유도하는 단막 감지 수용체가 있는데 네. 설탕보다 200배 더 단 아스파탐은 수용체를 속여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또 인슐린 수치 상승이 쥐 동맥에서 지방 찌꺼기가 쌓이도록 하는 원인은 CX3, CL1이라는 면역 신호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물질은 혈관 내벽 표면에 붙어서 면역세포를 가둬서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아스파탐을 먹인 생쥐의 면역세포에서 CX3, CL1 수용체를 제거하니까 해로운 지방 찌꺼기가 쌓이지 않는 것이 또 관찰됐습니다. 네. 어쨌든 인공 감미료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콜라 사려다가 다이어트 콜라 사서 마셨는데 이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은 주의하셔야 거군요.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은 없어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이어트에도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성인 기준 수면 적정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면서 최소 6시간 이상은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잠을 못 자게 되면요,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체내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몸무게 증가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결국 수면 부족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는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였어요? 그 미국 시카고대하고 위스콘신 메디슨대 공동 연구인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칼로리 섭취가 줄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수면 시간과 체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WHO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가 과체중이고 수면 시간이 평균 6.5시간 미만인 21세에서 40세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권장 수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그룹은 평소와 같은 수면 시간을 유지하도록 해서 2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시간을 늘린 집단은 수면 연장 일주일이 되는 시점부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장 수면 시간보다 적은 사람들은 하루에 114.9kcal를 더 섭취했고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이 된 사람들은 하루 섭취량이 이전보다 155.5kcal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을 늘린 집단은 2주 만에 수면 시간을 늘린 것만으로도 평균 0.48kg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의 증가가 에너지 섭취량과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수면 부족이 식욕을 자극하고 당분과 정크푸드 소비를 늘려서 체중 증가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동물 실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는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과학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도 다이어트에 왕도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한나절 과학실 유용한 서울신문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